네. 자, 그러면은 수행 내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요. 217페이지 수행 내용은 현금 시제 관리에 대해서 한번 수행 1번을 보시면 3월 31일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냐. 그럼 우리가 지금 전표 입력을 꽤 여러 건을 했었는데 현금 잔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부가 뭐뭐 있을지를 한번 다 둘러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금 잔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현금 출납장은 아까 봤으니까 현금 출납장 빼고 전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표 입력에서 어떻게 확인하느냐? 3월 31일자 입력하면은 전표 상단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그동안 쭉 입력했던 일반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의 유예 날짜를 3월 31일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은요, 바로 그 날짜 오른쪽에 현금 잔액 나타납니다. 11,739,000. 네. 요 11,739,000이라고 하는 3월 31일 현재의 현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지금 현금 출납장으로 봐도 되고 일반 전표에 날짜만 입력해도 현금이 장부상 금액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또 어떤 장부를 보면 장부상 금액을 알 수 있느냐? 일개표나 월개표를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일개표나 월개표는 같은 거예요. 일개표는 날짜 단위로 입력할 수 있는 것이고 월개표는 월 단위로 입력한다는 그 차이뿐이고 양식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개표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월개표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기간, 조회 기간을 1월 1일부터 3월 31일로 한번 넣어볼까요? 조금 전에 현금 출납장하고 똑같이 기간을 넣습니다. 앞 시간에 현금 출납장 한번 봤었는데 1월 1일부터 3월 31일로 조회 기간을 입력을 했었죠. 현금 출납장은 쭉 입금 출금을 날짜 순으로 쭉 정리한 그런 현금 거래를 정리하는 보조장부이고, 이 일개표라 하는 건 뭐냐? 하루를 결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간을 이렇게 길게 넣었기 때문에 하루치가 아니라 지금 1월 1일부터 3월 31일 거에 합계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운데 개념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 과목의 보통 당좌 자산의 첫 번째 보통예금이라는 개념 과목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보통예금의 차변은 없습니다. 자, 보통예금 차변이 뭐냐면은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할 때 차변에 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예금의 차변은 없다는 거면은 3개월 동안 보통예금의 입금이 한 1원도 없었다. 한 건도 없었다. 그 다음에 대변을 보겠습니다. 대변에 대체란에 11326,000이 있습니다. 자, 보통예금 대변에 기록됐다는 것은 보통예금이 인출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1,132만 6천 원이요. 입금된 돈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산은 그렇고 이번에는 저 밑에 토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토지라는 개념 과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 자산이죠. 자산의 차변 금액 여기 245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차변 금액에 가만히 보시면 대체라는 항목과 현금이라는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차변이. 그래서 현금과 대체를 더해서 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토지라는 자산은 무엇으로 증가했냐면은 현금으로 증가했다. 이게 말이 좀 안 되네요. 현금으로 증가한 게 아니라, 자, 토지의 증가죠. 그런데 여기는
상대 계정 과목이 현금이었다는 거예요. 상대 계정 과목. 즉 상대 계정 과목이 현금이었다는 건 뭐냐? 토지를 245만 원어치 증가시켰는데 현금으로 증가시켰다 이거예요. 이게 뭐였냐면은 우리 토지 취득세 냈던 거 그겁니다. 예, 토지를 사고 취득세를 납부했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자산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차변의 토지, 대변의 현금이었죠. 그러니까 토지에 자본적 지출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금으로 지출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유동부채를 한번 볼까요? 유동부채. 유동부채 예수금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예수금. 자, 일개표, 월개표 보는 법을 알아야 돼요. 자, 유동부채 예수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금은 부채죠. 부채가 증가할 때는 대변, 감소할 때는 차변입니다. 그러면 예수금을 보면 증가한 것이 31만 4천 원. 근데 현금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대체로 증가했다. 대체전표로 증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변이 예수금이고 차변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현금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현금은 아니었다. 그러면 대변이 예수금이었고 대변이 예수금 증가했고 차변은 급여였어요. 급여 주면서 급여에서 31만 4천 원을 빼가지고 예수금 부채로 잡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금이 감소하는 차변을 보겠습니다. 예수금이 16만 9천 원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대체 전표로 감소한 게 7만 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감소한 거, 즉 출금으로 감소한 게 9만 9천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였냐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31만 4천 원을 급여 지급할 때 예수금 증가시켜 놨잖아요. 그 중에서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현금으로 납부했어요. 그래서 현금란에 여기 9만 9천 원 모아져 있는 겁니다. 소득세 9만 원에 지방소득세 9천 원은 현금 납부했었어요. 그 전표 입력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요 7만 원은 뭐냐? 건강보험료 7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이체시켰어요. 그래서 예수금이 감소했는데 대체전표에서 감소했다. 예, 보통예금으로 감소하고. 복리후생비 하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자,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 비용이죠. 자, 비용은 차변에서 증가하죠. 발생하죠. 대변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네, 차변에서만 발생을 했습니다. 자, 복리후생비 지출이 3만 원이 있었는데 이거는 현금으로 지출됐고 7만 원은 대체 방식으로 지출했다. 즉 7만 원은 보통예금 통장이나 이런 방식으로 현금이 아닌 방법으로 복리후생비가 지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10만 원. 그래서 복리후생비에 3개월 동안 현금 지출한 것은 3만 원이에요. 그래서 일개표나 월개표에는 현금 지출, 현금 수입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이 일개표나 월개표에서 이 차변이라는 건 현금 지출을 말하고요. 대변에 있는 현금은 현금의 수입을 말하는 거예요. 현금의 수입을. 그리고 그것은 이 중앙에 있는 이 계정 과목, 이 계정 과목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이 계정 과목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접대비 요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접대비는 비용이죠. 비용이 모두 18만 8천 원의 지출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된 건 10만 원이고 다른 방식으로 지출된 게 8만 8천 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현금 3월 31일 현재의 현금 잔액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죠. 금일잔고. 그래서 금일잔고 117390000 조금 전에 일반 전표에서 봤던 그 잔액과 똑같죠? 117390000
자, 그래서 일개표나 월개표를 통해서도 현금 시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의 잔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보는 방법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현금의 잔액을 확인하는 것은 합계 잔액 시산표를 가지고도 확인이 됩니다. 예. 자, 1월계표 바로 밑에 있는 합계 잔액 시산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3월 31일을 입력하면 돼요. 3월 31일. 그러면 일개표, 월개표처럼 중앙에 계정 과목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현금. 조금 전에 일개표, 월개표는 차변에 현금, 대체, 합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잔액이 나옵니다. 차변에 잔액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의 잔액 11,739,000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것은 합계와 잔액을 같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 여기 날짜를 넣으면 그날 현재의 잔액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의 잔액이니까 현금만 보면 되겠죠. 당좌예금의 잔액은 이만큼이다. 보통예금의 잔액은 이만큼이다. 잔액을 모두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서 확인하고 부채의 잔액은 밑에 내려가면 이제 부채도 나오잖아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의 잔액은 대변의 잔액이 남게 되고요. 예. 자본도 자본금, 이익잉여금과 같은 자본도 대변의 잔액이 남게 되죠. 그리고 비용은 차변의 잔액이 있고요. 수익, 아직 수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익은 우리가 전표 유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익은 있다면 대변의 잔액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계잔액 시산표는 3월 31일까지 3개월치의 모든 계정 과목을 여기다 다 집계해 놓은 거예요. 합계와 잔액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현금 장부상 잔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저쪽 끝에 결산 및 재무제표에 있는 재무상태표도 가능합니다. 재무상태표는 날짜는 입력할 수가 없고 월만 입력할 수가 있는데 월을 입력하면 그 달에 항상 마지막 날짜입니다. 월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3월 31일이니까 여기다가 3만 입력하면 이게 3월 31일 현재의 현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6기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현금의 요 금액이 11739,000이 이게 바로 잔액인 거예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장부를 봤습니다. 예, 현금의 장부상 잔액을 확인하는 장부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현금 출납장이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건 뭐 현금 출납장을 여러분이 떠올리면 돼. 현금의 장부상 잔액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장부가 뭐냐? 현금 출납장. 그러나 이거 말고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일개표, 월개표 아니면 일반 조표 입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지고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가지고도 확인이 가능하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수행 2번으로 해보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 관리비 계정 과목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판매 관리비를 찾아야 되는데 이 판매 관리비 계정 과목은 급여,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 관리비를 찾아라. 그러면 아까 여러분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일개표, 월개표를 떠올리면 됩니다. 거기는 현금하고 대체하고 딱 나눠져 있어서 이거 금방 볼 수가 있어요.
자, 2월 한 달이니까 2월 월계로 보면 되겠네요. 자, 일계표 월계표 가세요. 1월계표 가가지고 이번에는 월계표 탭을 눌러서 2월 한 달 것만 보는 것은 그냥 월만 입력하면 편하니까 월계표에 가서 여기다가 2월부터 2월 2 엔터 2 이렇게 하면 2월 한 달입니다. 그래서 판매 관리비가 여기 밑에 있었고요. 그 중에서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 관리비는 뭐냐 하니까 접대비가 되겠네요. 현금 지출된 게 여비교통비 5만원, 접대비 10만원, 통신비 4,000원이었는데 접대비가 가장 많았던 판매 관리비였다. 이렇게 볼 줄 알면 된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장부는 우리가 지금까지 입력하고 있는 일반 전표 입력 또는 앞으로 입력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이러한 전표 입력을 통해서 모든 장부들이 전부 만들어진다. 네, 수행 결과 짧게 그 다음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절로 넘어가서 예금과 관련된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금과 관련된 개정 과목이다 그러면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거 예금 하나 뭐 빠졌네. 예. 당좌예금도 있죠. 당좌예금. 예금과 관련된 개정 과목들 여기 당좌예금도 하나 있으니까 여기다 살짝 써놓으시죠. 당좌예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러한 개정 과목들이 있는데 이런 개정 과목들의 그 성격을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보통예금이다 그러면 입금과 인출이 자유롭다. 정기예금이다 그러면 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예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예치 기간을 미리 정해서 그 기간에 는 그 뭡니까? 물론 해약도 할 수는 있겠지만 기간 만료 후에 원금하고 이자를 받는 거죠. 정기 적금은 일정 기간에 여러 번 납입을 해서 이렇게 목돈을 마련하는 그런 저축이고, 당좌예금은 우리가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대금을 지급할 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죠. 그러니까 당좌예금은 수표 발행을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예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좌예금 때문에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게 필요해요. 당좌예금 때문에. 그래서 은행 계정 조정표를 좀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 당좌예금과 관련된 건데, 자,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의 잔액은 기업의 당좌예금 장부의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 잔액하고, 예를 들어서 은행에 지금 국민은행 당좌 거래를 우리가 하는데 우리 회사 당좌 잔액이 지금 5천만 원이라고 확인을 했어요. 5천만 원이다. 오늘 현재 5천만 원이다. 그런데 우리 회사 장부, 기업의 당좌예금 장부 잔액을 확인했더니 우리 회사 장부에는 지금 4,5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4,500만 원. 같은 날인데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자주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평소에. 왜 그런가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예를 들어 기업이 당좌수표를 발행을 하는 경우에 당좌예금 계정의 잔액을 감소시켜 장부에 반영을 하였으나,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자 2월 18일 날 오늘 오전에 말이죠. 오늘 오전에 50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발행했어요. 500짜리 수표.
발행을 했습니다. 거래처에 상품대금, 외상대금 갚느라고 500짜리 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날 오늘 오전에 회계 처리를 하죠. 그러면 당좌 예금에서 500만 원 어떻게 돼요? 감소 처리하죠. 외상대금을 갚았으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500, 배변에 당좌예금 500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기업의 당좌예금 계정에서 500만 원을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오늘 오전에. 그러면 은행에서도 500만 원이 딱 통장에서 줄어들까요? 안 줄어듭니다. 통장에서는. 언제 은행의 통장에서 이 500만 원이 줄어들게 되냐면 우리한테 이 수표를 받은 회사가 그 수표를 은행에다 제출했을 때, 그때 은행이 또 수표를 보고 돈을 내줬을 때, 그때 잔액이, 은행 잔액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차죠. 말하자면 시차.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 읽으면 당좌예금 계정의 잔액을 감소시켜 장부에 반영하였으나 거래처인 당좌수표 소지인이 은행에서 인출하지 않으면 불일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 결산일에 불일치하는 원인을 파악한 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걸 맞추려고 평상시에는 이걸 맞추는 작업을 매번 할 필요가 없고요. 결산 때는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결산 보고. 그래서 주주들에게 또는 기업의 회계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결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은행의 잔액하고 회사 장부에 당좌예금 잔액이 서로 다르다. 만약에 500이 달랐든 5천이 다르든 간에 다른 현상에 대해서 뭔가 이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해야 되죠. 그게 은행계정 조정표예요. 이것 때문에 다릅니다. 라고. 그래서 결산일에는 불일치하는 원인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그 불일치 금액을 조정하여 조정된 당좌예금 잔액을 재무상태표에 보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불일치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조정하는 과정을 은행계정 조정이라고 하고요. 일치시키기 위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표가 은행계정 조정표다. 그러니까 은행계정 조정표라는 것은 그 결산 서류 중에 주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주석. 보충 설명을 주석으로. 그래서 은행계정 조정표 결산 때 필요한 것인데, 요 당좌예금 때문에 은행계정 조정표라는 걸 만들게 될 것이다. 자, 수행 내용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예금과 또는 적금 관련된 그 자금 관리 관련된 장부들을 한번 조회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는데요. 1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찾았습니다. 4월 10일 날. 밑에 자료 설명을 보니까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진주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구입하고 구입금액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했다. 이런 설명이 있죠. 근데 이 설명에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반영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요 액면 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지금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우리가 구입한 것이 되잖아요. 이 주식을 구입하는 건 발행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을 할 때는 액면 금액으로 자본금을 잡아야죠. 그러나 구입하는 것은 취득 가격으로 자산으로 잡는 거예요. 구입 가격으로 자산 잡아요. 무슨 자산이냐?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거죠.
단기 매매증권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이 단기 매매증권 구입 가격으로 자산 잡아라. 그러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주를 만원에, 한 주당 만원에 샀기 때문에 여기 통장에 찾으신 금액에 있는 100만 원이 자산 증가하는 겁니다.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1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변입니다. 자, 대변이 뭐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으므로 여기 보통예금이 대변에 가는 겁니다. 보통예금, 그리고 은행은 신한은행이니까 거래처 신한은행 걸어주고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하시오.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이 자산 증가, 대변이 자산 감소인 교환 거래죠. 교환 거래. 자, 그래서 이거 전표를 입력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4월 10일 날 우리가 보통예금에서 이제 돈이 나갔으니까 4월 10일 현재 예적금 현황, 예적금 현황을 한번 조회해 보시오 했습니다. 그럼 뭐 4월 10일 현재 100만 원 찾으신 금액이 나타나 있을지 잔액만 또 보는 방법도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적금 현황에 가면 여기 말 그대로 예적금 현황이기 때문에 보통예금 말고 다른 예금 관련 계좌가 있으면 그것도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계를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4월 10일 일반 전표에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107번이죠. 코드가 단기 매매증권의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저교에다가 주식 매입 1번 하시고 차변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4번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개정 과목은 103번 보통예금이고 거래처는 써야 돼요. 보통예금은. 그래서 보통예금이 신한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으므로 신한은행. 적용은 엔터 쳐서 주식 매입을 복사하면 되겠고 대변에 100만원 입력하시면 밑에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적금 현황을 조회하라는 4월 10일자로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예적금 현황이라는 것은 여기 금융자금관리 쪽에 있는 메뉴예요. 두 번째 있네요. 예적금 현황. 예금과 적금을 예적금이라고 그러죠. 잔액으로 봐야 될지 원장으로 봐야 될지 몰랐는데 두 개를 한번 다 보겠습니다. 먼저 잔액으로 해서 여기다가 4월 10일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4 엔터 10. 그러면 방금 100만 원이 인출된 신한은행 보통예금의 잔액은 2,93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좌 잔액 또 당좌 계좌가 하나 있어요. 당좌 예금이 국민은행에 그게 3,895만 원의 잔액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잔액으로 보는 조회였고요. 그러면 원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탭으로 가보세요. 자, 기간을 넣도록 되어 있으니까 원장이니까 1월 1일부터 여기서 보라고 하는 4월 10일까지를 기간을 넣어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4월 10일로 한번 조회해보겠습니다. 자, 계좌명에서는 그냥 엔터 치시고 또 엔터를 치면 처음부터 끝이 입력이 되는데 계좌는 어디서 선택을 하냐면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은행 당좌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 국민은행 당좌는 올해 들어서 한 번도 거래가 없었네요. 전기 2월 3,895만 원 외에는 거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 계좌를 여기 화살표 키를 눌러서 신한은행 보통으로 바꿔보시면 신한은행 통장이 찍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한은행 보통예금 통장이 여기 인쇄되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2월 25일 날 2월분 급여 여기만큼 빠져나갔고
전기에 이만큼이 2월이 되어서 3월 달에는 건보료하고 상품 구입 계약금으로 이만큼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4월에는 주식 매입으로 100만 원 빠져나가서 잔액이 29,300,000이다. 그래서 이게 원장 형태로 보는 겁니다. 거래 내역을 다 보는 거죠. 통장의 거래 내역 보는 거나 마찬가지가 여기서 말하는 애적금 현황의 원장목이다. 네. 자, 그래서 예금 관리와 관련된 그 전표 입력 그리고 장부조회 몇 가지를 해봤어요. 수행 내용 한번 천천히 훑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3절에 있는 법인카드, 회사의 카드,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에 대한 회계 처리들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